동백꽃 이야기. 겨울과 봄이 겹치는 지금. 봄꽃이 많이 기다려지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꽃이 동백꽃입니다. 동백은 겨울에도 아름다운 꽃의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나무입니다. 붉디 붉은 꽃봉오리에 황금빛 수수를 빛내는 동백꽃 보는 즐거움이 정말 큽니다. 동백나무는 차나무과 상록 화렵 소교목입니다. 겨울철 나무들이 잎을 떨구고 앙상할 때도 홀로 꼿꼿이 자라나는 나무이지요. 지역에 따라 10월부터 한 송이씩 피기 시작해 3월에 절정을 이루죠. 동백나무는 4월까지 꽃이 핍니다. 무려 한 해의 절반 동안 꽃을 피우고 있는 셈입니다. 동백나무는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섬이나 해안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백나무의 높이는 평균 3m에서 7m입니다. 20m에 달하는 것도 있지만 드문 경우에요. 줄기는 회백색을 띠며 매끈한 줄기부터 울퉁불퉁한 형태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잎은 타원형 혹은 긴 타원형으로 어긋나게 달려 있습니다. 또 잎이 무척 두껍고 가장자리엔 톱니다가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을 한 가지 더 꼽자면 광택이 난다는 점입니다. 잎에 유난히 윤채가 있어 멀리서 보아도 동백나무임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동백꽃은 짙은 적색을 띱니다. 붉은빛의 동백꽃이 대표적이긴 하나 개량종이 많아 분홍 줄무늬 꽃도 있습니다. 꽃잎은 주로 5개이지만 이따금 잎이 7개인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꽃이 질 때는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반면 동백꽃은 송이째 떨어집니다. 꽃잎이 다 붙어있는 데다 꽃자루가 없기 때문이죠. 동백나무는 조매화이기도 합니다. 조매화는 새에 의해 꽃가루가 운반되는 꽃을 가리키는데요. 동백꽃의 경우 동박새가 꽃가루를 날라줍니다. 동박새는 거미류, 진드기, 연체동물 등을 먹이로 삼으면서도 동백꽃의 꿀과 매화꽃의 꿀 등을 주로 먹고 삽니다. 동박새가 동백꽃 밑쪽의 꿀을 먹을 때 꽃가루 바지가 이뤄지죠. 동백나무와 동박새를 공생관계라 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예로부터 동백나무를 버릴 게 하나 없는 나무라고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줄기, 잎, 종자 등 모든 것을 우리 일상에 활용했으니까요. 화장품이 제대로 없던 시절에는 어머니들이 쪽머리를 할 때 동백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면 반질반질하면서 머릿결이 까맣게 보입니다. 그리고 동백기름은 천식에도 효능이 있어 과거엔 한 숟가락씩 먹으며 천식을 치료했다고도 하는데요. 동백기름이 잘 마르지도 굳지도 않아 기계가 녹쓰는 걸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동백기름에서 우수한 항산화 성분과 자외선에 관한 피부세포 보호 효과가 발견되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추울수록 더 진하고 큰 꽃잎을 피우고 붉은색 치고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모양의 꽃잎,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한 품종을 제외하면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지 않고 통째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로부터 여인이나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데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동백꽃은 인기가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시 선운사 동구의 주제가 되었고 이 시를 의식하여 송창식이 1986년 선운사란 제목으로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유명한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일본식으로 번안하며 춘희로 옮겼고 한국에서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백의 수줍음과 정열, 인내를 노래하였지만 군사독재 시절에 엉뚱하게도 외색 논란에 휘말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오랫동안 금지곡이 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샤넬의 상징도 까멜리아, 즉 동백꽃입니다. 샤넬의 검은색 포장상자에 장식으로 달린 흰 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문호 알렉상드르 듀마 피스의 작품 춘희의 여주인공 마르그리트와 연관이 있는 꽃도 동백꽃입니다. 동백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백이라고 하는 재래종 동백이 한 종류로
이 동백은 꽃이 벌어질 듯 말 듯 중간쯤만 벌어져 있습니다. 남해에 있는 섬에 자생하는 것들이 전부 이 동백입니다. 그리고 일본 원산으로 도입된 애기 동백이 있습니다. 애기 동백은 1년생 가지와 잎 뒷면에 맥, 씨방에 털이 있는데 꽃잎이 활짝 벌어져 일반 동백과 쉽게 구분이 됩니다. 또 장미꽃같이 생긴 접동백이 있습니다. 접동백은 꽃잎이 겹으로 되어 있어 꽃만 보면 꼭 장미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므로 일반 동백보다 훨씬 화려해 보입니다. 최근에 동백꽃은 많이 개량되어 흔히 떠올리는 홍백, 동백 말고도 분홍 동백, 줄무늬 동백 등으로 다양하며 꽃도 품종에 따라 호꽃 품종들과 겹꽃 품종들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분류가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동백꽃은 꽃 자체가 상당히 수려한 데다가 풍경이 황량해지는 겨울에 피고 특히 아열 대기후가 아니면 겨울에 피는 수려함을 볼 수 없는 꽃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에 접한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 울산 지역과 제주도에 주로 서식합니다. 꽃이 인기가 있다 보니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상징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도화가 동백이며 여수시의 시화도 동백입니다. 여수는 시내의 가로수도 동백나무를 이용하며 관광명소 우동도 하면 동백꽃 구경이 유명합니다. 경상남도는 통영시와 거제시가 동백으로 유명합니다. 통영시에 속한 섬들에는 자생적으로 동백이 많이 자라는데 관광지로 유명한 곳은 충혈사와 장사도입니다. 충혈사는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곳인데 예전부터 주위에 동백을 많이 심어 나무도 크고 꽃도 화려합니다. 장사도는 최근에 관광지로 개발되어 유명한 곳인데 섬의 절반이 동백나무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장사도의 동백은 3월 중순이 절정입니다. 날을 잘 맞추어 가면 자연 상태로 자란 동백꽃을 원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는 아니지만 장사도와 옆에 있는 죽도도 유명합니다. 1960년대, 70년대쯤에는 장작 연료로 동백나무를 이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동백기름을 만들기 위해 매년 동백씨를 몇 가마니씩 수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통영에는 동백연구소가 있어 동백기름으로 화장품이나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동백꽃을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부산시의 시화가 동백꽃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는 동백섬이 있고 도시철도도 동백역이 있습니다. 부산에 소재하는 한국해양대학교 역시 동백꽃을 교화로 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 중 뉴카멜리아호의 카멜리아도 동백꽃을 의미하고 2021년 12월에 설립된 부산 개인택시 호출 서비스 이름도 동백택시입니다. 부산 바로 위에 울산시도 동백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에도 부산과 이름이 같은 동백섬이 있고 과거의 일본식 명칭 우색 팔중산춘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던 울산 동백도 원산지가 울산입니다. 제주도 역시 동백꽃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공원 전체가 동백나무로 장식된 서귀포시 안덕면 카멜리아 힐을 비롯해 남원읍 위미리 동백꽃 군락지와 동백수목원 등 동백꽃을 심은 농원이나 수목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 4.34건을 추모하는 매개체로 동백꽃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동백꽃이 제주 4.34건의 상징꽃으로 연결된 것은 제주 출신 서양화가인 강요배 화백의 그림 동백꽃지다가 1992년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4.34건 당시 제주 곳곳에서 소리 없이 희생된 이들의 모습이 꽃송이채로 차가운 땅에 떨어진 동백꽃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 제주도 측의 설명입니다. 4.34건 70주년을 맞은 2018년에 제주도 차원에서 동백꽃 추모배지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백나무 군락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강진 백년사 동백나무숲,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숲,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숲, 나주 송중리 금사정 동백나무, 창경궁 대원실 내 동백나무, 신흥 동백나무 군락,
위미동백나무 군락, 충렬사동백나무, 거제외 관리동백나무, 해남 서동사 동백나무 비자나무 숲. 이를 참고하여 여러분들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동백꽃을 감상해 보십시오.